차이와 반복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들레즈. 제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만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편안하게 들레즈의 사유에 온팡지게 푹 빠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하나로만 강의를 준비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은 뭘 반복하고 가신가요? 반복. 나는 건강한 반복도 한다. 아니면 나는 진짜 내가 수십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이거 못 고치고 계속 반복한다. 이런 거 있어요. 이런 거 떠오르면서 오늘 한번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아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어떤 분께서 강의가 없으면 늘어지는 반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허대개헌을 다루어 드렸습니다. 그 반복의 최소 차이를 만들고자 그런 거 있어요. 도대체 이 반복이라는 거 왜 할까? 반복이 자신을 구성해가는 중이라는 건 거예요. 괜찮죠, 선생님? 이게 지금 내가 자신을 구성해가면서 스스로 위장하면서 그 안에서 열심히 쎄빠지게 열심히 바뀐다는 거죠. 네, 화이팅 하시고. 네, 그래서 이 가면에서 저 가면을 옮겨가면서 나라는 주체성을 형성해 나아간다. 경험하는 외피로서의 우리는 약간 당황스러울 수는 있어요. 저거 만성적인데 왜 안 고쳐지지? 근데 속에서는 이 가면 저 가면 옮겨가면서 열심히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라는 게 들레즈식의 어떤 그 시사하는 바예요. 들레즈의 그 이론에서 좀 숨 좀 쉬는 거죠, 저희가. 반복, 지겨워, 내 남편, 내 와이프, 내 아들, 내 딸, 우리 엄마, 아빠. 저거 몇십 년 저런데 왜 저러지? 라는 생각할 텐데, 들레즈 사유 안에서는 그래도 그 주체는 안에는 극소 차이라는 것을 지금 생성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대상과 주체의 구별보다는 어떤 대상으로 인해 어떤 주체 이런 것보다는 반복의 두 가지 형식을 구별하는 게 중요해 라고 이제 들레즈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반복, 두 번째 반복이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은유를 해요. 헐벗은 반복과 이 옷을 입는 걸까요? 벗는 걸까요? 자, 중의적인 거예요. 헐벗은 반복과 옷을 입는 반복 이렇게 두 가지 반복이 있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궁금하죠. 들레즈가 도대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 지식의 어떤 자유함을 줄 수 있을지 자, 이렇게 막 설명을 해줬어요. 73페이지에 장장 분류를 해놨어요. 이게 설명은 없고 분류만 해놔가지고 이거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나 싶은데 일단 첫 번째 반복과 두 번째 반복은 왠지 헐벗은 반복 같으면 부정적으로 느껴지잖아요. 뭔가 사유가 저급한 것 같고 좀 옷 입은 반복이 좀 더 고차원적인 생각 같고 그렇잖아요. 들레즈는 그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헐벗은 반복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옷 입는 반복으로 이 행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교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성 자체를 보시면서 가면 좋아요. 일단 첫 번째 반복은 개념 하나로 우리는 다 담길 수가 없잖아요. 이 담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결핍 때문에 부정적인 어떤 반복을 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생기가 없고 운동성이 전혀 없어 보이고 정태적, 움직임이 없다는 거죠. 움직임이 없고 수평적이에요. 변화 없이. 그리고 뭔가 동등하고 통역 가능성이라는 건 그 분류가 되고 그 약분으로 통역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대칭성이라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반면에 옷 입는 반복은 이념의 과잉인 거야. 내가 들레즈 이념도 있어. 내가 칸트 개념도 있어. 어떤 개념도 있어. 코아세 보상구조 개념도 있어. 그 개념들이 과잉 되다 보니까 긍정적인 반복을 야기시키게 하는 그런 반복이다. 죽음이 있으면 삶이 있고 속박이 있으면 해방이 있고 악마와 신을 같이 공존하면서 사유하면서 비밀의 어떤 진리에 다가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유, 그런 반복된 사유를 이제 옷 입은 반복이다. 그래서 굉장히 동적이고 동태적이고 수직적이에요. 진동이 파동이 있으면서 그 어떤 물결이 일어난다는 거죠. 비동등성, 같은 게 없고 통역 불가능성, 나눠지지 않고 비대칭성, 그러니까 고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가야 좀 이게 인트로가 흘러갈 것 같아서 밑에 부분은 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 질문은 어떤 반복 운동이 주체성을 생성하게 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모든 반복의 초점이 아니라 그 반복 안에 있는 어떤 요게 포인트예요. 세 가지를 볼 건데 무기적인 물질, 그냥 물질, 고정된 물질성을 만드는 무기적인 것과 정신성을 만드는 초월적인 것의 반복을 통해 우리는 주체성을 획득한다. 그리고 위장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봉인하는 헐벗은 반복을 통해 우리는 또 주체성을 만들고 허상, 망상이 아니라 허상을 통해서 재현, 찍히듯이 반복되는 것을 파산시키는 옷 입은 반복이다 라고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더 나타났죠. 그래서 첫 번째 요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 오이디푸스면은 아버지의 금기로 인해서 밑에 있는 본능, 어머니를 포기 못하는, 어머니를 포기해야 되는데 욕망하고 있어. 그래서 오는 그 어떤 저 초자아와 본능 사이에서 자아 기능, 현실 기능하는 자아가 뭔가 이제 어려워. 그래서 뭔가 증상이 일어나고 질병이 일어나. 그 모든 것은 성적 어떤 욕망,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뭐 강박증, 신경증 이렇게 고정시키는 이론이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의 증상이라는 기호를 수신할 뿐이다. 그래서 종당에는 모든 증상을 범죄로 직무를 짜는 것이 그런 어떤 프로이트의 한계다라고 들레즈는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보면은 프로이트가 전적으로 그냥 물리적이고 증상을 사유한다기보다 고정시키고 물리적인 어떤 유물로 만들어 버리는 거, 그것이 프로이트가 벗어나지 못한 어떤 그것이 있는데, 특히나 죽음 본능 같은 경우는, 죽음 본능은 퇴행하는 거. 우리 이제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 가끔 이제 퇴행을 하잖아요. 다시 무기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죽음 본능과 죽음 충동이 있는 거. 라고 이제 인간을 하나로 명명을 해요. 근데 들레즈는 죽음 본능이 타나토스의 어떤 역할을 하지. 인간이 본성 중에 자기 자신을 파괴하면서까지 무로 가려는 그런 타나토스의 성향이 있지. 그런 걸로만 인간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타나토스는 에로스를 만들어내기 위해, 에로스라는 어떤 그 성본능, 자기 보존 본능이라는 생명 충동을 야기시키고 부스팅하기 위해서 타나토스라는 것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타나토스는 그냥 죽음 충동 이렇게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개념의 어떤 결핍된 부분들을 상반되는 이론인 것 같지만 같이 연결시키면서 사유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에게는 지금 반복돼서 사유해야 되는 어떤 방식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초월적인 정신성을 갖게 하는 반복을 야기한 사람은 가브리엘 타르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프랑스 사회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모방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사회와 개인을 또 이제 고찰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개인의 마음과 마음과의 접촉, 이게 있어야 현상이 생겨. 그냥 현상이 부지불식간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받아. 이질적인 존재가 아니라 같이 있는 거지. 그래서 사회는 되풀이와 대립과 적응으로 인해서 발전해 나간다. 이것이 모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반복된 어떤 획일적인 공존의 수준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계속 뭔가가 이제 만들어지고 생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다라는 거잖아요. 유사하다. 근데 유사하는 건 같은 게 아니라 하나의 어긋나 있는 반복일 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론을 가지고 그 사유를 가지고 이론을 만든 것이 이제 타르드다라고 이제 들레즈가 굉장히 이제 옹호하고 이렇게 뭐랄까요? 거론을 하는 거죠. 거론을 하죠. 그래서 뭐가 좀 우리랑 좀 접목해 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이렇게 옆에 이제 이렇게 같은 조가 이렇게 있잖아요. 내 오른쪽에 계신 선생님, 내 왼쪽에 계신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왠지 우리 오빠 같아. 왠지 내 남동생 같아. 이거 보니까 우리 엄마와 같은 역동이 도네. 저 선생님 왜 이렇게 잘해? 내가 시기하는 내 자매 언니 같아. 이런 뭔가 같아. 근데 절대 같지 않은 극도 차이가 있는 반복된 대상 관계를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나 내 공동체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우연찮게 자기 이제 조를 이제 배정받아가지고 하지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나의 어떤 원가족의 어떤 누구와 또 내가 어떤 생각하는 친구와 어떤 그런 상관관계에 있었던 동등성이라는 유사성의 인물이 있어. 근데 절대 같은 반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직도 원가족과 아직도 이걸 못 끊었어. 내가 원가족이라 아직도 힘들어. 그러면 이제 대상관계로 나와서 다른 공동체에서는 또 다른 비슷하지만 다른 경험을 통해서 계속 주체성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종당에는 대상과 할 갈등이 아니라 책을 통해 내 내면에 있는 그 어떤 질문들과 아직 결투되지 않고 쇼부되지 않았던 욕망들이 계속 건강한 어떤 구조 안으로 경험하면서 비슷한 경험인 것 같은데 다른 어떤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차이 있는 반복,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이 정신성을 만드는 초월적인 반복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부분을 좀 살펴봤는데, 두 번째는 첫 번째 반복에서 이 헐벗은 반복을 좀 보려고 해요. 헐벗은 반복은 아까와 같은 개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모성적 초자, 근친상간, 토탈과 더 이렇게 뭔가 꽉 찬 개념이 그냥 사본처럼 내가
계속 반복을 하게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첫 번째 반복이 헐벗은 반복이라 하는데, 그래서 결과 안에서 외면적인 것들로 인해서 일어나고 개봉되고 설명이 이미 끝나버린 상태. 뭔가 거기에 해석될 개진된 어떤 가능성이 없고 그냥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가언정, 뭐뭐 하면 뭐뭐이다 라는 가언정과 정확하고 평범하고 그냥 순환적인 공전의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헐벗은 반복이다라고 봅니다. 이 헐벗은 반복에는요, 또 어떤 특징이 있어요. 위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 무엇에 대한 위장 때문에 그 안에선 뭔가가 일어난다는 거죠. 들어가 보면은 반복은 극단적인 유사성, 유사하거나 완벽하게 등가가 되는 것을 재현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은 한 인물인데 그냥 이 인물의 어떤 모습들이 그냥 찍히듯이 얼굴화되어 있는 것이 사본처럼 그냥 재현되는, 우리 집안은 원체부터 그랬어. 그럼 나도 그렇게 돼야 되고, 우리 집안에 흐르는 어떤 가문의 어떤 언어와 명제대로 살아야 되고, 여자는 무슨 이게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안 되면 안 되고, 여자는 또 이게 어쩌면 어떻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담론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변화 없이 그냥 사본으로 찍히는 것이 이제 재현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뭔가 그냥 공존적이고 환원적이고 의미 없이 그냥 막 돌아가는 저런 죽음 본능과 같은 것을 도대체 들레즈는 이 반복, 죽음 본능과 같은 반복을 어떻게 긍정하고 명령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획일적인 인간이 기계화되어 있는 여기에서 이 반복을 어떻게 긍정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죠. 거기서 포인트는 반복과 위장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안에서의 주체성이 직조하고 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어라고 합니다. 자, 반복은 다른 사태에 대해 은폐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위장해요. 위장을 누가 시킨 게 아니라 내가 그 반복되고 환원되는 것 같은 증상, 때 되면 아프고 때 되면 사고치고 좀 잘할라치면 또 무너지고, 이런 어떤 누구도 시키지 않은 그런 죽음 본능과 같은 퇴행을 내가 위장화시켜서 그 의도를 가지고 위장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고유한 고유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 위장을 장치로 사용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비밀스럽고 위장된 채 숨어있는 반복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내가 겉으로는 강박증적인 어떤 현상들 바뀌지 않고 수십 년이 지나도 변화되는 것 같지 않지만 그 안에서는 이걸 일단은 위장해놓고 안에선 계속 바뀌고자 변화하고자 이행하고자 변형을 일으키고자 자기가 계속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직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해법과 내가 알고 있는 그 법의 체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에 잠시 일시적으로 증상이라는 걸로 위장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안 바뀔 것 같고 죽어도 안 변할 것 같고, 저는 결혼 안 했지만 내 남편 안 바뀔 것 같고, 하지만 그 남편과 아이와 자녀와 우리 부모님은 그 안에서 계속 자기의 주체성을 찾느라고 계속 자기를 직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들레즈는 그걸 더 많이 조명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보시면은 애들 학교 안 가잖아요. 우리 저번에 예시를 들었지만 학교를 안 가는 거 그냥 애가 좀 쉬고 싶어서 예를 들면 학교에 누가 이제 자꾸 왕따를 시켜서, 물론 그것도 이유이지만 정신분석에서는 이제 우울한 어머니가 집에서 혼자 있으면 내가 엄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고 엄마의 그 외로움과 위로가 되고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증상인 거예요. 할 수 있는 최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해법과 내가 알고 있는 언어와 내가 알고 있는 주장성으로는 이 엄마의 어떤 불편함과 아빠와의 관계에서 뭔지 모르지만 느끼고는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법과 기호 해독이 되지 않은 상태로 아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리가 봤을 땐 증상 같은 것들, 우리가 봤을 때는 ADH 같은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우울하고 무기력한 어머니를 자꾸 세우려고 하는 아이 안에 있는 극소 차이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그것이 이제 주체성을 직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적 발생 요소들, 반복을 이루고 구성하는 부분들, 내가 하고 있다는 거죠. 자아가 현실 원칙을 잘 수행해야 되고, 근데 이드의 어떤 요청이 있지만 초자가 너무 강력하고 해법이 없는 아이는 2차적 타협 산물로 증상을 선택한다는 거죠. 이제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든 나 스스로를 살펴봤을 때도 그냥 나를 증상자로만 내가 나 스스로를 명령어로 코드화시키지 말고 어떠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어떠한 거를 추구하고 어떤 욕망을 추구하는데 지금 당장 뭐가 어려워서 병리를 선택했을까를 계속 살펴보다 보면 내 안에서 노력하고 있는 극소 차이를 발견하게 되는, 진정한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스스로의 슈퍼바이저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네, 그래서 강박증 환자가 왜 이렇게, 저 요거 사진 찾다가요, 이런 사진, 강박증 편의점만 치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근데 보기만 해도 내가 토할 것 같아가지고 빨리 1번을 갖다 냈거든요. 저 이렇게 뭔가 정돈돼 있는 걸 되게 못 견디나 봐요. 이것도 하나의 저희 현상이기도 한데, 이 강박증 환자, 시간에 대한 강박증, 그리고 우리 강박증만 의무의 과목 아시죠? 의무가 너무 많고 의뢰가 너무 많고, 이 의뢰를 행하면서 내가 얻었던 죄책감을 씻는 행위이다 보니까 그 강박증 환자 안에는 내 스스로 드라마에 나오는 그 등장인물들을 요리조리 할 수 있는 유일한 놀이를 할 수 있는 건 거예요. 자기가 통제를 스스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는 강박증이야, 너무 사소로운 거 하나로 너무 의미가 강해, 너무 빡빡해 라고 하지만, 그 사람 안에는 이렇게 해야만이 내가 내 드라마에서 좀 자유하게 놀 수 있는 것,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예식 같은 것은 그냥 외피일 뿐이다. 가면이고 그냥 가장복이다. 그게 그 사람의 전체 아이덴티티는 아니다라고 들려지는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헐벗은 것의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위장까지 오셨어요. 자, 위장까지 오셔서 이제 옆으로 가시면은 이제 두 번째 반복, 이런 반복이 있고, 더 나아가면은 우리는 옷 입는 반복으로서의 어떤 사유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걸로 나아가는데, 스스로 이념 타자성 안에 간접적 현실의 다양한 다질성들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유의 틀이며, 원인 안에서 일어나는 그 극소 차이들에 대한 사유를 훨씬 많이 하고, 내적으로 강도적인 어떤 사유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봉인되어 있고 해석이 될 여지들이 참 많이 제공되는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정원적이고 진정성이고 특이하고 독특하면서 진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옷 입는 반복이다. 여기에는요, 어떤 게 필요하냐면 허상이 좀 필요해요. 허상이 뭐냐, 이제 시뮬라크르라 하는 허상인데, 이 허상은 망상 수준 아닌 건 거예요. 그냥 막 분열자 수준의 그 망상 수준이 아니라, 그 내가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이데올로기와 가문의 어떤 그 명명된 것을, 재현되고 있는 것을 파산시키는 거죠. 완전히 파괴시킬 수 있을 만큼의, 어떻게 보면은 라캉이 얘기하는 욕망이죠. 진정한 욕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허상. 그래서 동일자의 재현 아래 꿈틀거리는 모든 힘의 발전의 원천이 될 수 있는 허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허상을 어떻게 좀 소개시켜드리면 좋을까 해서 자료를 많이 찾아봤는데, 영화도 막 찾아봤어요. 자기 어떤 한계를 뛰어넘은 사람, 뭐 이런 걸 찾아봤는데, 저희 알고리즘이 저의 허상에 이제 같이 독려를 하여서 정주영 회장님 사례를 알려줬어요. 정주영 회장님이 이제 지금 현대중공업의 지금 조선 최고가 아니라 전 세계 최고가 저희 조선업이잖아요. 그걸 이룩하기 전에는 처음에 나무로 된 그 배밖에 못 만들었었어요. 이게 그것도 정주영 회장님이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정도 수준의 어떤 대한민국이 배를 만드는 수준이었어요. 그냥 무인도에 빠지면 그냥 나무 잘라가지고 4개로 만들어서 돛담배, 요 정도 수준의 나라였었는데, 갑자기 울산에다가 60만 평을 싹 다 조선업으로 만들겠다. 해외에서는요, 미친 소리예요. 이거 허상이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 허상스러운 어떤 그 지점을 결국에는 지금도 최우위에 있는 최고의 조선업을 만들어냈잖아요. 이 사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허상을 품어야 되는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분이 동시대에 살았던 것만으로도 가슴이 웅장해지는데, 현대에서 온 사람 아닙니다, 저. 마치 현대에서 나온 사람 같은데, 정말 가슴이 뜨거웠어요. 저는 북클럽에서 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유는 차이를 만드는데 아주 괴물과 같아요. 지금 당장 내 통장에 찍히는 건데 무슨 책을 읽고, 그냥 책 많이 꽂혀있는 좋은 카페에서 수다는 떨지, 그게 이제 우리의 어떤 행복을 주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책이 내 남편을 받고, 책이 내 아이를 받고, 책이 나를 받고, 허상 중에 허상이야 라는 그런, 저희들도 이제 솔직히 이제 이불 속에서는 갈등들 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종당의 목요일날 같은 구조의 반복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극소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극소 차이가 존재하고 그것이 지금 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것은 이게 암묵적 합의예요.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엄마의 또 자녀 계속 대물림되고 있는 거, 이거 그냥 확 횡단해버리지 않으면은 계속 재현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패턴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괴물과 같은 허상을 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반복한다는 건 결국 위반인 것이고 반복은 법칙에 물음을 던지는 행위다라고 합니다. 어떤 반복을 할지 우리는 이제 선택할 줄 안다는 거죠. 법칙을 전도시키는 건 첫 번째 반어다. 정반 합일 때 그 반이 될 수 있는. 근데 이것은 그 허상 자체는 해악이에요. 어이가 없고 웃겨. 여보, 정준호 회장이 우리 조선도 만들겠다 했더니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런 말은 얼토당토 없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이루잖아요. 끝내. 그 무수히 많은 차이를 만들어낸 그 일화. 그 정준호 회장님의 그 일화들이 극소 차이라는 거죠. 우리가 봤을 땐 겉에서는 노화와 방조와 같은 그런 무모한 짓인 건데 반드시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네. 절대적으로 똑같은 두 알갱이와 먼지는 없다. 같은 동그라미인 것지만 정말 똑같은 반복은 없다는 거죠. 우리는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들이 안팎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반복들을 일으켜 나가요. 그래서 그 안엔 작은 차이, 이형, 변형 그것들이 현대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만일 반복이 우리를 병들게 한다면 우리를 치료하는 것 역시 반복이고 반복이 우리를 속박하고 파괴한다면 이 속박에서 해방되는 것 또한도 반복이다 라고 합니다. 악마적인 역량을 증진시켜요. 우리는 자기 역량을 증진시켜야 돼요. 역능을 증진시키고 그 역능을 증진시키지 못하고 개발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인 거잖아요. 그래서 치료는 반복의 밑바닥에서 이루어지는데 되게 어려워요. 진짜 되게 어려워요. 지금 여기서 이제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굉장히 죽음의 시간인 것입니다. 이 밑바닥부터. 근데 그것이 치료의 반복이다라는 것을 들레즈의 사유를 통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